원가 회계 손익을 스루풋 손익으로 세계 최초 실전 분석 공개하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한국가스공사 2021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로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 78%를 어떻게 갚아 나갈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분석한 결과에 대한 질문으로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먼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가회계는 우리 산업사회에 100년 이상을 지배해온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원가회계를 구축한 주요 기업은 미국의 듀퐁과 그 다음에 GM 이런 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포드까지 받아들이면서 대량 생산 체제에 있던 그런 산업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이 원가회계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가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이미 넘어가고 있고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에는 어울리지 않는 회계다라고 저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또한 ESG 회계를 위해서라도 스루풋 회계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세력이기도 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이 26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도 30.8%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32.6%가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은 4%뿐이 이익이 안 났습니다. 그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은 1.3%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안 좋은 신호라고 감지를 해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5.4% 증가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으로는 0.01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생해서 노력한 결과 매출은 26조 원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물론 영업이익도 금액상으로는 1조 원을 달성했지만 실제 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전년도보다도 못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직원들이 노력한 성과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그 영업이나 그 회사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개하기 전에 판매 가격의 정부 승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결산을 해놓고 정산 손익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제약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운영 비용에서 매출 변동비로 인식한 분석을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분석을 하면서 좀 제 자신도 배우게 된 부분도 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정산 손익을 매출 원가 내용에서 기타 비용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관행으로 되어오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원가 회계 생산성은 0.01 하락이었습니다만은
TOE 생산성은 0.02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더 바람직하게 평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매출은 26조 원을 달성해서 30.8% 증가한 거는 당연히 똑같은 거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는 30.3% 조금 낮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정산 손익을 매출에 비례하는 그런 성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넣어서 보면은 전년도보다도 244%가 감소했다는 식으로 마이너스로 됩니다만은 그 비용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니까 매출원가가 더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저는 그 매출 재료비와 같이 변동비로 인식을 해서 스루풋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것이 스루풋은 그래서 1% 상승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스루풋율은 아쉽게도 그 3.7%가 내려갔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이 정산 손익 관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그 대신 이 운영 비용에 있던 거를 그 변동비 성격으로 옮겼기 때문에 운영 비용에서 그만큼 빼가지고 운영 비용은 실질적으로 정산손익 빼면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1%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0.8% 운영 비용을 감소시켰습니다. TOE 생산성은 그 결과 전년도 1.41에서 1.44로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986억 원을 달성했지만 원가회계 영업이익 1조 원보다는 32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 327억 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스루풋 영업이익이 적게 산출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원재료가 1조 8천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과 원재료의 사용, 이 두 개를 매출 원가 재료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30.3%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여기에 이제 그 정산 손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47.7%. 회사가 제시한 거를 일단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 했다가 정산 비용은 나중에 변동비로 스루풋 회계는 옮겼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산 손익을 정부가 승인한 다음에 정산 손익을 운영 비용 중 기타 비용에서 가감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에서 직접 가감해야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정산이 된 거니까 매출에서 당연히 거기에서 정산을 하지 왜 운영 비용에서 그거를 거기서 정산을 해가지고 매출액을 왜 손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식적인 의문이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로서 하나의 예로 제가 말하자면 끄집어 나올 수 있는 착상은 농심의 경우 약간의 성격은 틀립니다만 항상 매출액을 표시할 때 이 매출액 다음에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를 씁니다. 그래서 순매출액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농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매출 애누리만 있지만 이 한국가스공사는 이 할인되는 정산 금액보다도 이 정산에서 오르는 그 인상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출액에서 가감해 가지고 순매출액이 얼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5.4%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건비, 운영 비용 중 인건비 비율로 따질 때도 6.6% 하락했습니다. 직원 수가 4,300명인데요. 2020년도 직원 수는 요게 그 사업 보고서가 공시됐는데 정정 공시가 되면서 첨부물만 바꾸면서 그 여러 가지 그 2020년 사업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검색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2019년도 직원 수를 봤을 때 조금씩 그렇게 인원을 증가시켰다면 4,300명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전년도보다 떨어져서 7,660만 원이 됐습니다. 5.6% 평균 임금이 내려갔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원들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겠네요.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건비가 올라도 현찮은데 거꾸로 2021년도에 이 총평균 임금이 내려갔다 그러면 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도광열비가 그 12.2%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비용을 그래서 특별히 판매요금 기타 비용의 판매요금 정산손익이 100%가 아니고 기타 비용에 이 정산손익이 들어가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포함되어 있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한 거죠. 그 매출액에서 그 정산액이 얼마다 그래서 가감을 직접 해줘야 그게 직원들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좀 이거는 두리뭉실한 결산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거를 좀 광의적으로 얘기하면 코스메틱 회계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뭐 그 판단이 그렇게 그 잘못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운영 비용 대비 비율로서는 항상 그 감소가 됐든 그 다음에 증가가 됐든 20% 안짝에서 놀고 있는데요. 이렇다면은 판매 가격이나 그 이 판매 가격도 년마다 그 최고 20%가 오르 20% 내외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비용에는 공급비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상세 내용은 주석 14에 기재되어 있고 정부의 사전 요금 승인을 받은 정산 손익을 당기 매출원가에서 조정하고 관련 자산 부채를 각각 기타 비금융자산 및 기타 비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솔직히 그 세무회계 등의 문외한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이 타당한 세무적 회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정산액이 매출액에서 직접 가감돼야지 매출원가를 조정하는 것은 성과가 왜곡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가공 비율이 그 현장 운영 비율이 조금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총 그 제조 비용으로 돼 있는데
총 뭐 영업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고요.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현금 흐름표 검증에서도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현금 흐름표 차이액 중에서 갭은 재고자산 처분 손실로 나옵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총 재고 회전율이 하락하고 TO의 생산성은 상승하는 역방향이면 제조업의 경우 분식회계, 요거 분식회계라는 것에 민감하게들 반응해가지고 코스메틱 화장회계라고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개연성 가정 적용 실험을 해봤다.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왜 총재고로 했느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인데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그 가공 비율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총 재고 원재료 LNG 수입한 그것이 얼마나 회전이 빠르냐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그 7.1 회전을 했고요. 2020년도는 14.1 회전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떨어지면서도 이렇게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TOE 생산성은 이제 그래프 비교를 위해서 10배수를 했는데 재고 회전율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생산성은 상승했습니다. 이게 역방향입니다. 2020년도를 보면은 재고 회전율은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또 생산성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역방향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그 제조 기준이 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만 여기에도 저는 적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 그 2019년도 수준으로 됐고요.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많이 느려졌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보다 이 느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수금을 그만큼 상대적으로 늦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가 수금 속도보다 더 빠른 이유는 LNG라는 것이 에너지 성격상 그 공급자가 그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공급자들이기 때문에 대금을 빨리빨리 줘야 된다. 어떤 경우에는 뭐 선급금도 먼저 계약금을 걸고서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아까 이 역방향이라는 것을 비주얼로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2021년도도 이거는 역방향이고요. 2020년도도 생산성은 내려갔는데 재고회전율은 올라갔다는 역방향을 어,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회사는 좀 반증을 해야 되는데요. 2021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상승했으니까 판매 가격이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으니까 LNG 수입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LNG 원재료가 2021년도에 무려 36.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발전용만 가져왔는데요. 일반용이 있고 집단용이 있는데
120%. 그러니까 원재료 상승보다도 120%, 3배 가까이 그 반영률을 올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용 소비용은 그 데이터가 1년 직분이 없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만 표시되어 있어서 연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발전용 가스만 비교했을 때 발전용 가스 가격은 크게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보면은 제품 가격은 20%를 인하했고 원재료 가격도 20%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이 정산액도 20%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흐름의 역방향 코스메틱 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한 반증은 성립이 된다, 입증이 된다. 따라서 제 가정은 무효화 된다. 반증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비유동자산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1조 8천억이나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사실 아까 그 정산하면서 비유동 금융 비유동 비금융자산으로 이 회계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 비유동 자산이 크게 거기에 투자한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허공의 숫자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회사 이 투자 비율은 얼마 안 되고요. 7.8% 안 됩니다만 그래도 전 세계의 종속기업들이 많이 깔려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조 8천억 원대로서 그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8.5%, 전년보다는 1.9% 감소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채권자한테 3조 3천억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78.1%로 전년도 7.5%에서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일반 제조기업이라면은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어버리면은 경영권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정부 기업 성격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부채 비율이 높으면서 지급이자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결국 지급이자도 갚기 위해서 전 국민 소비자들이 이거를 정산해주고 이 가스비를 올려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이런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방만 경영의 결과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3,345억 원의 그 자본이 더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신종 자본증권이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3조 6천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거의 밑바닥에서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누적자본 성장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자산의 증가 때문에 정부하고의 그 정산 때문에 그것을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그 다음에 부채로 인식을 한다.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회계 전문가 출신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그 회계 소양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런 자산 부채를 봤을 때 그 경영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자본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도 높아지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이 2021년도에는 그 신종 자본증권의 전환이라는 게 발행인지 전환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 자본이 그 증가한 거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자관 다시 얘기하면은 상관관계가 다 있는 거라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그 정사는 매출액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그 다음 장에 제가 벌써, 문자 기록으로 남겨놨네요. 그리고 민간 기업이라면 분명 그렇게 의사결정했을 것이다. 정산이 가격 인상이면은 매출 덤이 될 것이고, 가격 인하면은 매출 애누리일 뿐이다. 그리고, 그런 정산 내용들이 유동 비금융 자산에 집어넣어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또한 그 정산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비유동 비금융 자산에 또 반영하고 있다. 이 금액이 증가된 금액이 자산 쪽에 이거는 이제 비유동이네요. 뭐 부채도 있습니다만 그건 생략했습니다. 1조 2천억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유동 쪽에서는 3,488억 원이 증가해서 한 1조 5천억 원대 이상이 정산 때문에 그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정산한다고 해서 그게 현금이 들어오는 거냐? 그거는 아닐 아닐 거거든요. 그 판매 가격 승인이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올해 그 결산 내용을 그냥 정산하는데 수치로서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년도분을 올해 와서 정산하는 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반영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결산한 다음에 이익이 났냐 안 났냐 그래 다음에 정산 손익을 다음 연도 판매 가격에 반영을 하는 거겠죠. 네. 어쨌든 매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1년만 쿠션을 먹는 거지 똑같이 적용이 된다면은 이상은 없는 겁니다. 매출액에서 직접 가감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거를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해서 비유동 금융 자산이니까 이거를 투자 ROA로 해석한다면 스루풋은 314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고 운영비용은 9,123억 원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정산손익 관련해서도 1조 5천억이 증가했으니까 실제 그렇게 자산을 증가한 거에 대한 투자 회수율은 ROI는 어떻게 되는 거냐? 리턴 온 인베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2조 4천억이 돈이 날라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 반영하는 그런 회계 처리가 아닌 매출액에서 직접 가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시가는 가격이 주가가 상승했네요. 장복 가격 대비 48%인데 전년도 2020년도 41%보다는 7% 대우를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이 갚지 않고서는 주가는 상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부채 비율만큼 이 장부 가격이 할인됐다, 추가 할인이 됐다. 물론 장부 가격이란 것은 자본의 금액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만은 그 부채 비율이 있는 한, 높은 한,
추가 할인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내리기 전까지는 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5% 이상 주주는요, 정부가 26%고요, 한국전력이 20%를 가지고 있네요. 한국전력이 이제 발전용 LNG 가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죠. LNG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한국전력도 전력료 단가 압력을 현재 받고 있는데, 그 전력료 인상을 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고, 차기 정권한테 뜨거운 감자를 넘길 것 같습니다. 독박스게 생긴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1.1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공사를 분석하는 그 심리적인 원인은 에너지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국전력도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국가기관산업의 에너지, 전력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